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0년 37세이브와 평균 자책점 1.43, 9이닝당 13.5개의 삼진과 평균 구속 95.7마일을 기록한 빌리 와그너는 그러나 38세 시즌이었던 이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심지어 와그너는 2011년에 650만 달러 연봉이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2011년 와그너의 자리는 트리플A에서 요상한 준비 동작을 만들어낸 22살의 신인 크랙 킴브럴이 물려받습니다. 강속구와 슬라이더 조합이 와그너를 빼닮은 킴브럴은 그야말로 오른손 와그너였습니다. 신체 사이즈가 178, 82였던 와그너처럼 킴브럴도 183, 93인 단신 투수였습니다. 중계 중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메이저리그 투수의 평균 신장은 스파이크를 신고 191cm입니다. 46세이브와 평균 자책점 2.10, 9이닝당 14.8개의 삼진과 평균 구속 96.2마일을 기록한 킴브럴은 내셔널리그 신인 마무리로는 1986년 토드 워렐과 1999년 스캇 윌리엄슨 이후 처음으로 신인상을 차지합니다. 46세이브는 지금도 메이저리그 신인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고교 시절 킴브럴은 송구 능력 말고는 장점이 딱히 없는 그저 그런 유격수였습니다. 사실 킴브럴은 쿼터백이 꿈이었고 야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쿼터백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는데 실패합니다. 킴브럴은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해 투수로 변신하는데요. 성적은 좋았지만 평균 구속은 85마일에 불과했습니다. 킴브럴은 훗날 브라이언 맥켄이 손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말한 평균 98마일 패스트볼과 평균 88마일 커브를 던지게 됩니다. 킴브럴은 애틀란타의 33라운드 지명을 받지만 거절하고 학교에 남습니다. 킴브럴은 방학 때 삼촌들의 일을 돕다가 석고보드를 발에 떨어뜨려 깁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풀고 나서도 불편함이 가시지 않자 그때부터 상체 위주의 피칭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평균 90마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먹고 웨이트를 하게 되자 95마일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재밌는 건 빌리 와그너도 비슷한 일화가 있다는 건데요. 오른손잡이인 와그너는 어렸을 때 오른팔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왼손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07년 33라운드에서 지명했던 애틀란타는 1년 만에 구속이 10마일 오른 킴브럴을 2008년 3라운드에서 지명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2011년 애틀란타에는 오벤트럴이 등장합니다. 좌완 사이드암 에릭 오플레어티, 좌완 자니 벤터스, 그리고 킴브럴이 완벽한 필승조를 구축한 거였는데요. 오플레어티는 32홀드 0.98, 벤터스는 35홀드 1.84로 킴브럴의 앞을 깨끗이 청소해줍니다. 그러나 바비 콕스 감독의 혹사가 있었던 자니 벤터스는 이후 4번의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됩니다. 2012년 킴브럴은 피안타율 1할 2푼 6리로 에릭 가니에가 2003년에 기록한 1할 3푼 3리를 경신하게 됩니다. 이에 42세이브 3블론 1.01을 기록한 킴브럴이 사이영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는데요. 물론 킴브럴은 5위에 그칩니다. 2012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커쇼를 제친 R.A. 디키였습니다. 그 후로도 질주의 질주를 거듭한 킴브럴은 2014년 6월 7일 155번째 세이브로 스몰츠를 제치고 애틀란타 역대 1위가 됩니다. 스몰츠가 2004년에 154세이브를 거둔 나이는 36세 329일, 킴브럴이 2014년에 155세이브를 거둔 나이는 그보다 10살 적은 26세 9일이었습니다. 2014년은 킴브럴이 애틀란타와 4년 4,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해이자 트레버 호프먼과 K로드에 이어 역대 세 번째 4년 연속 40세이브, 최초로 4년 연속 세이브 1위에 오른 해였습니다. 그러나 애틀란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 킴브럴이라는 특급 마무리가 과분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애틀란타는 애물단지가 된 멜빈 업튼 주니어를 같이 보내는 대가로 킴브럴을 샌디에고로 보냅니다. 2015년 6월 9일 킴브럴은 애틀란타를 상대로 최연소, 최소 경기 200세이브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샌디에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인 프렐러 단장이 급하게 던진 승부수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결국 킴브럴은 1년 만에 다시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이었습니다. 2016년 왼 무릎이 좋지 않은 탓에 평균 자책점이 3.40으로 올랐던 킴브럴은 2017년 35세이브 1.43, 2018년 42세이브 2.74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초로 만 30세가 되기 전 300세이브를 돌파하는 투수가 됩니다. 킴브럴이 30세 시즌까지 올린 333세이브는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의 294세이브를 경신한 기록이었는데요. 이는 30세 시즌까지 188세이브를 올린 트레버 호프먼보다 145세이브, 30세 시즌까지 165세이브를 올린 리베라보다 168세이브가 많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이 리베라보다 정확히 2배의 세이브를 기록한 겁니다. 하지만 킴브럴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킴브럴이 대단한 건 데뷔 시즌인 2010년 95.4마일이었던 구속이 매년 꾸준히 올라 2017년에는 98.3마일을 찍은 거였는데요. 하지만 30세 시즌인 2018년 97.1마일로 구속이 떨어지는 일이 처음 일어납니다. 이에 킴브럴은 2017년 11월에 태어난 딸이 2번이나 심장수술을 받는 바람에 캠프 합류가 늦었는데요. 2018년 부진이 이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킴브럴은 평균 자책점 5.91로 크게 흔들리는데요. 집에서 TV로 경기를 보고 있던 가니에가 보스턴 구단에 전화해 커브 그립을 잡을 때 글러브가 더 넓게 펴지는 티핑을 발견해 알려주는 일도 일어납니다. 보스턴은 월드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투수로 킴브럴이 아니라 크리스 세이를 쓰게 됩니다. 이때 킴브럴은 정말 큰 실수를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모르고 켈리 젠슨이 5년 8천만 달러, 체프먼이 5년 8,600만 달러를 받아 실패한 마무리 최초의 1억 달러 계약을 요구한 겁니다. 보스턴으로부터 퀄리파잉 오퍼까지 받은 킴브럴은 결국 미아가 됩니다. 드래프트가 실시됨으로써 지명권을 잃지 않아도 된 6월 8일 포스트 시즌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컵스는 킴브럴과 3년 4,3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2016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지만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준 1억 8,400만 달러 계약이 낭패가 되고 다르비슈에게 준 1억 2,600만 달러 계약도 신통치 않게 된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킴브럴은 4패 3불론 6.53, 20과 3분의 2이닝 9피 홈런이라는 충격적인 부진으로 컵스의 힘이 되긴커녕 독이 되고 맙니다. 2017년 98.3마일이었던 킴브럴의 구속은 2018년 97.1마일을 거쳐 96.2마일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컵스 팬들은 지난해 킴브럴은 시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킴브럴은 화요일 시즌 데뷔전에서 전날 오타니가 생각나게 하는 6타자 5사사구 1폭투를 기록하고 교체됩니다. 구속 역시 96.3마일로 1년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과연 킴브럴은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의 멋진 준비 동작을 오래 보고 싶어서 꼭 부활했으면 합니다. 20대에 올린 세이브 숫자를 보면 킴브럴은 291세이브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와 공동 1위인데요. 반면 호프먼은 135세이브로 역대 34위, 리베라는 129세이브로 역대 40위였습니다. 하지만 리베라는 30대에 397세이브로 1위, 호프먼은 389세이브로 2위에 오르게 되고 40대에도 리베라는 126세이브로 2위, 호프먼은 77세이브로 4위에 오르는 무시무시한 롱런을 하게 됩니다. 40대 순위에서 1, 2, 3, 4위 선수들은 모두 명예전당에 오른 반면 20대 순위에 있는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20대 순위에서 눈에 띄는 또 한 명은 2002년 정규 시즌에서 5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포스트 시즌에서 5승 3홀드 1.93, 18과 3분의 2이닝 28K를 기록하고 랠리 몽키 열풍에 일조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인데요. 2008년 26세 시즌에 62세이브 신기록을 작성한 K로드는 매치 유니폼을 입은 27세 시즌부터 구속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29세 시즌에 마지막 20세이브를 올렸다가 32세 시즌인 2014년 체인지업 투수로 돌아와 3년간 126세이브를 올리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수의 어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물론 놀란 라이언이나 랜디 존슨 같은 돌연변이도 존재한다. 포수의 무릎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무거운 포수일수록 기한은 짧아진다. 물론 야디에르 몰리나 같은 돌연변이는 존재한다. 마무리의 멘탈도 유한하다. 일찍 꺼냈으면 일찍 따라 없어지고 늦게 쓰면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돌연변이는 우리가 생생히 지켜본 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다. 제목과 달리 리베라 이야기가 부족하다고요?
리베라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시즌이 끝나고 특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메이저리그 역사 탐구 방송 김영준의 야구야구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